돌려줘야 되고 또 결국은 그 돈 자체도 클라이언트한테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힘에도 불구하고 4개월도 하지 않은 그 부작이죠. 결국 뭘까요? 돈 자체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4개월 동안 팔라모아 로 오피스예요. 로 오피스 이 법률사무소에 전용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팔로마가 우리가 그런 불합리화된 내용을 우리가 시행할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본인이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뭘까요?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이 지금 사이테이션 되어 있죠. 일본을 보게 되면 뭘까요? 자, 패티셔너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질문했을 때 그는 즉시 이자가 붙여서 돈을 이제 일단은 송금을 했다는 뜻이죠. 사실상 우리가 징계에 좀 완화죠. 완화라고 우리가 징계를 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징계의 완화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악의적인 의도적인 위반의 결과로부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자까지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본죄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본죄는 우리가 당연하게 거기서 물러날 수 없다. 따라서 뭘까요? 결론적으로 팔로마의 그 행위 자체는 최소한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이 법원에서 추천될 수 있는 좀 완화된 레니언 디스플레이죠. 뭐 좀 징계를 좀 조금은 완화된 필요는 있다는 뜻이죠. 징계는. 그러니까 레니언 디스플레이니까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불법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걸 중과실은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315불을 줬다는 그건 뭘까요? 결국은 그 돈을 4개월 동안 이용했지만 이자는 다 줬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정상 참작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버츠 케이스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 이제 우리가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스테이트 바에서 이제 버츠라는 사람을 세 가지의 소위 문제로 이제 혐의를 건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모럴 터피틀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디스어너시티, 믿을 수 없는 그죠? 결국 뭘까요? 모든 문제는 뭘까요? 맥이라는 사람, 소위 클라이언트죠. 이 사람에 의한 변호사의 수임과 관련된 이제 문제로서 발생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러한 심의 부서에서 스테이트 바의 심의 부서에서 결론은 뭘까요? 버트라는 사람이 당연하게 버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혐의 중에 하나만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결론 낸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여기서 뭘까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이제 결론 내린 거죠. 하나만. 그럼 뭘까요? 불법적으로 253달러를 갖고 있던 잘못 때문에. 따라서 버트는 뭘까요? 결국은 3개월 동안 결국은 업무 정지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업무 정지 쳐야.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올렸는데 그냥 두 가지는 드랍하고 하나만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단지 뭘까요? 불법적으로 253달러만 지금 본인들이 지불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들. 이 버트 입장은 뭘까요? 1971년도 이제 변호사 이제 업무를 시작했고 76년도 1월경에 로버트 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인 자네트가 결국 별거를 해서 남편이 이제 소를 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소위 이혼 소송을 이제 시작했어요. 76년도 1월달에. 자네트 입장은 뭘까요? 버츠라는 사람을 이제 선임을 했죠. 이 문제를 좀
이 소위 이혼 소송이죠. 이혼 소송은 항상 뭘까요? 이 재산에 대한 분할 이런 합의 계약서 자체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합의로 이제 한 거고, 이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첨부를 제네트가 지불하는 거죠. 첨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로버트가 첨부를 버트한테 트루석한테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첨부를 갖고 일단은 신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종료되면 이제 돌려줘야 그쪽으로 줘야 되겠죠. 그 대신 뭘까요? 버츠가 뭘까? 결국은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이 이제 완결 때까지 제네트가 어떻게 해요? 네바다에 가서 76년도 11월 1일까지 이혼 소송, 그죠? 이혼 결국은 확인 판결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 곤란하니까 부인을 집을 주는 대신 첨부만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네바다를 가서 거긴 쉽게 이제 이혼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제 판결만 받게 되면 여기 와서 집행하면 강이 끝나지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제네트가 결국은 로버트한테 그 이혼 판결 내용을 이제 주지 못하니까 첨부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로버트 맥한테 돌아가게 된 거죠. 다시 뭐 조건이 안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이제 우리가 내용이 되겠어요. 제네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야 이게 혼자 결국은 그죠? 그 이혼을 위해서 그죠? 이혼을 위해서 결국은 네바다에 가 살아야 되는 거죠. 간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네바다 가게 되면 뭐 이혼 소송 하려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거기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레지던스 리ኳ이먼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로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엔젤스 시티에서 결국은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10월 30일 날 버츠가 이제 제네트한테 특히 이제 새로 선임한 이제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두 사람한테 제네트하고 이제 로버트한테 두 사람의 이제 변호사한테 첨부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순수하게 이제 에스크로 입장이 되는 거죠. 에스크로 선유 관리인 입장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두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이 처분에 대한 공동 합의를 하거나 할 때까지는 내가 결국은 이 돈은 내가 지불할 수 없다는 지불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런 걸까요? 만약에는 그런 이제 공동 그 협약이 서로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이제 펜딩 디보스죠. 이러한 이혼 소송 자체에 관련해서 결국은 내가 이제 제3자 소송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하는 식으로 이제 되게 돼 있죠. 이런 원칙으로 인터프리터 액션이죠. 이제 인터프리터 액션 민소법에서 배웠죠? 네, 민지 씨?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리딩 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터프리터 액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선량한 관리인의 업무죠.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자 여기 이제 A와 B 사이에 클라이언트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제네트와 이제 맥이죠. 두 사람이요. 저 맥이란 저 뭐야? 맥이죠. 맥이란 사람이 이 변호사한테 돈을
$1,000를 준 거예요. $1,000. $1,000 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인데 여기 이혼 소송에 두 사람의 합의 계약서가 있죠. 합의 계약서. 계약서 내용 봐서는 이 제네트가 이제 네바다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약속을 어기고 결국 다시 엔젤스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어긴 거니까 여기 천벌에 대해서는 결국 여기도 줄 수 없고 여기도 줄 수 없는 거죠. 이긴 사람이 갖고 가는 건데 결국은 뭘까요? 이 사람이 선의 관리자니까 이게 인터프리더죠. 인터프리더 되는 건 인터프리더 액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헤어질 지금 문제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북에 남겨놓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한 북한에 2명이 있다. 그리고 남한에 형제가 한 3명이 있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부모가.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이제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자 남한에 애가 세 사람이고 북한엔 2사람이야.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요거는 이제 어디요? 무슨 은행이라고 그래? 뭐 신한은행이라고 그래. 신한은행이 1억 원이 이제 부모 돈이 이제 돼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뭘까요? 이 돈은 당연하게 이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자식이 5명이니까. 근데 밑에 남한 자식들은 뭘까요? 북한의 자식 뭐 본 것도 없고 뭐 살아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럼 신한은행 입장은 뭘까요? 에이 난 몰라. 이 북한은 나도 모르니까 1억 원을 세 사람한테 다 줘버리자. 다 줘.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2사람이 살아있어. 소송을 자기 돈 몫을 달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받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뭘까요? 제3자 입장에서 이 돈 1억 원에 대해서 분배를 남한에 있는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5분의 1로 5분의 1이죠? 5분의 3이 되는 거죠. 5분의 3에 1억 원에 5분의 3 6천만 원은 이 형제들한테 2천만 원씩 다 주는 거야. 주고 4천만 원은 법원에 공탁을 해버려. 4천만 원. 이게 바로 이제 이 변호사의 이제 공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현행 법상은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게 왜 신한은행에서 특정 법원에다 공탁해 놓고 찾아가라 하는데 이 형제 중에 뭐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변호를 사가지고 4천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은행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했든지 실종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종신고를 해서 현행법상은 한 2년 정도 이제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아무 답변이 없으면 이제 직권으로 판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주하고 결국은 그 사망으로 간주한 내용 가지고 법원에 공탁서 가가지고 소유 내에서 세 사람이 4천만 원을 다시 갚아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법원에 이제 공탁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문제가 여기 이제 도사리고 있고 참고를 하시고 결국은 이거 여성이 죽었네. 11월 9일 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버츠가 변호사가 로버트 변호사한테 뭐라고요? 그녀가 죽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네트한테 내가 빌려준 돈 생활비 200불 당시에 뭐 그렇죠. 지내기 어려웠나 봐요. 또 이제 그 빌려준 돈 외 선급금 외에도 또 다른 또 선급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다 합해서 53불. 그래서 253불 정도를